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헤어 멘토 헤어 디자이너 유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탈색약, 그리고 탈염제, 그리고 탈색할 때 쓰는 보조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어떤 탈색약들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보조제를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쓰는지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영상 편당 각각 개별적으로 잘라져 있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쓰고 있는 탈색약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탈색약은 이렇게 4가지예요. 슈퍼츠코프 탈색약, 가루 타입 2가지고요. 이 2가지는 크림 탈색약, 이 2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밀본 탈색약 좀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웰라, 로레알 이런 탈색약들 많이 썼었는데, 제가 슈퍼츠코프 탈색약으로 갈아탄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가격적인 면. 밀본 탈색약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탈색약이고, 그렇지만 가격이 단가가 조금 있죠. 실제로 탈색 시술할 때 한 번 가볍게 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빼기도 하고, 또 숱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탈색약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의 차이도 솔직히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슈퍼츠코프가 얘는 하얀색 파이버 플렉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무조건 싸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가격 대비 기능, 퀄리티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물론 밀본 탈색약도 좋고 슈퍼츠코프 탈색약도 좋아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둘 다 똑같이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슈퍼츠코프 탈색약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얘는 좀 가격이 좀 있어요. 밀본 거보다는 약간 저렴한가? 하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의 좀 가격대가 있는 파이버 플렉스 라인 탈색약이고, 얘는 이고라 라인의 조금 더 저렴한 탈색약인데요. 탈색을 할 때 건강한 모발에 탈색이 들어갈 때도 있고, 손상이 심한 모발에 탈색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약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버진 에어에 탈색을 뺀다, 그럴 땐 솔직히 건강한 머리에 탈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에 있어서 이게 엄청 많이 더 상하고 엄청 덜 상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조금 더 저렴한 좀 퍼블릭한 제품의 탈색약을 사용해주고, 탈색을 2회차, 3회차 하거나 아니면 이미 탈색이 되어 있는 머리에 좀 더 데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탈색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버 플렉스 라인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가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제형에 있어서 그 차이예요. 보통 탈색약이 하얀색과 파란색 가루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 차이가 뭐냐면 입자의 크기예요. 하얀색 탈색약 같은 경우, 밀본이 하얀색이죠. 하얀색 탈색약의 경우에 입자가 더 작아요. 더 작고 곱습니다. 반면에 파란색 탈색약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조금 더 굵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가늘고 고운 게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2개를 파란색과 하얀색 탈색약을 똑같은 산화제 양으로 믹스를 때 제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얀색은 조금 더 부드럽고 크리미하면서 조금 더 묽어요. 대신에 파란색 탈색약은 조금 더 되게 되죠. 하얀색 가루의 탈색약 같은 경우에는 산화제 양을 적게 넣어도 생각보다 많이 묽어요. 그런데 파란색 탈색약의 경우에는 산화제 양을 좀 줄여주면은 되게 된 제형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작업 전체를 크리미하게 다 바를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좀 되게 바를 때도 있고, 이 2가지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란색이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하얀색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형에 관한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루 타입의 탈색약 말고 제가 크림 제형의 탈색약도 쓰고 있거든요. 이 2가지입니다. 바코 제품인데, 얘는 일반적인 크림 탈색약, 얘는 레드아웃이라고 해서 약간 붉은색 색소를 좀 억제해주면서 탈색을 시켜주는 그런 탈색약이에요. 이 2 제품 역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얘는 크림이에요. 말 그대로 크림 제형의 탈색약이기 때문에 탈색약을 제조해서 바를 때 염색약 같은 제형의 느낌으로 바를 수가 있어요. 묽어지면서 흐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켜줄 수 있고, 부분적으로 딱 고정시켜서 발라져 있게끔 만들 때,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탈색약과 산화제를 섞을 때 산화제 양을 저는 보통 1:2의 비율로 섞어요. 산화제 양이 좀 더 많아지면 조금 더 묽어지기 때문에 크림 제형의 그 장점을 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형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산화제 양을 1:2 정도로 섞는 거,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 사용할 때 주의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로얄 젤리라고 하는데 약간 영양 성분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좀 주물러서 그 안에 내용물을 좀 잘 섞어 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양 성분이 뭉쳐져 있지 않고 고르게 퍼져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건 하나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도 크림 탈색약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퍼블릭하게 쓸 때는 이걸 조금 더 많이 쓰고요. 얘는 좀 특별한 경우에 간혹가다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테스트에서 실험해서 보여준 게 있는데 탈색만으로 약간 중화시켜주면서 붉은기를 좀 잡아줘요. 그런데 그 효과가 레벨이 많이 낮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하이 레벨로 갔을 때 붉은 색소가 살짝 남아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확실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색을 2번, 3번 한다. 근데 레드기가 살짝 남아있다. 이럴 때 마지막 탈색할 때 그 붉은 색소가 좀 남아있는 부분, 그 부분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색이란 작업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주면서 시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색을 했을 때 그 데미지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느끼긴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약간의 디테일에 있어서 그 데미지를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종류별로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탈염제. 탈염제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어요. 밀본 탈염제와 호유 탈염제. 이건 역시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긴 한데 탈염제의 목적이 모발을 막 밝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잔여 색소를 빼는 거잖아요. 탈색하고 염색을 한 다음에 또 시술 들어가려고 하는데 굳이 탈색까지는 안 하고 살짝만 빼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용도로 말이죠. 그럴 때 탈염제를 쓰는데 이 둘 다 탈염제의 목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얘는 약간의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탈염제지만 조금 더 강한 탈염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레벨업이 거의 안 되고 정말 자연 색소만 살짝 빼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확실하게 색깔을 빼내는 거는 이 밀본 탈염제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탈염제 썼는데 탈염 효과가 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조금 더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탈색 모발의 자연 색소를 제거할 때는 저는 이제 좀 잘 빠지는 밀본 탈염제를 쓰고 있고요. 진짜 심하게 갈 때까지 간 탈색약인데 자연 색소가 살짝 있다. 근데 그걸 좀 빼고 싶다. 이럴 때는 호유 탈염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작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진 않고 정말 진짜 데미지를 정말 조심해서 컨트롤하면서 색을 뺄 때 이럴 때 한 번씩 쓰는 용도를 쓰고 있고 대부분은 밀본 탈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탈색을 하고 간 고객이 염색됐어요. 그런데 뿌리가 자라서 색깔도 다 빠지고 다시 뿌리 탈색하고 염색을 하러 왔어요. 이럴 때 뿌리 부분만 조심해서 탈색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 타입의 탈색약보다는 이 크림 탈색약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뿌리 부분만 약간 탈색을 뺀 다음에 밑에 부분은 탈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자연 색소를 살짝 빼야 되잖아요. 이럴 때 밑에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탈염제를 사용해서 발라주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탈색약과 탈염제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고 제형에 있어서도 좀 구분을 지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탈색 보조 제품.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쓰는 거 본드 부스터, 플렉스 제품이에요. 다들 흔히 알고 계신 옛날에 올라플렉스 그런 용도의 제품이죠. 탈색약에 섞어 쓰는, 탈색을 하면서 데미지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제품이죠. 얘의 사용 방법은 탈색약과 산화제를 다 믹스를 한 다음에 그 총량의 한 5% 정도만 섞어주는 게 가장 노멀해요. 얘가 탈색의 데미지를 막아주는 대신에 양이 많이 섞이게 되면 탈색력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량의 5%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상해서 얘는 진짜 살짝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양을 조금 늘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드 부스터 이거는 정말 리얼,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정말 즐겨 쓰는 제품인데 그 슈바츠코프 본사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얘를 가지고 스펀지를 녹이는 거였나? 하여튼 어떤 화학시술을 막아주는 실험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데미지를 잘 막아주고 머리가 녹는 현상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색을 할 땐 거의 필수로 항상 사용합니다. 물론 크림 탈색약을 사용해서 뿌리 터치를 할 때도 이 본드 부스터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크림 탈색약 사용할 때 산화제 양이 늘어나서 제형이 너무 묽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같은 원리로 크림 탈색약과 산화제를 1:2로 섞고 얘를 5% 섞게 되면은 얘가 섞인 만큼 조금 더 묽어지잖아요. 그 제형이 싫다면 탈색약과 산화제 양을 1:2가 아니라 1:2보다 조금 모질하게 섞어준 다음에 얘를 섞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탈색 횟수가 늘어나면서 중간중간에 영양 처리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PPT, 이 CT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리뉴얼돼서 이렇게 거품 용기로 바뀌었거든요. 거품 타입으로. 그래서 눌러서 거품으로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좀 많이 편해졌어요. PPT는 많이 쓰시니까 그 사용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탈색하고 탈색할 때 우선 샴푸를 하고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탈색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기만 좀 충분히 잘 닦아서 제거를 해준 다음에 PPT를 발라주고 가운 처리 한 10분 정도 해준 다음에 다시 탈색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래도 PPT가 탈색으로 인해서 손상된 단백질들을 일시적으로 좀 메꿔서 구멍들을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탈색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이 PPT 같은 경우에는 탈색이나 뭐 염색 이런 거 할 때뿐만 아니라 파마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보조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색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모발을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제품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탈색한 머리는 무조건 써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저 역시도 지금 탈색 머리를 한 2, 3년간 계속, 2, 3년이 아니구나, 한 4년 가까이 제 탈색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고충을 알아요. 탈색을 자주 하다 보면 머리 녹아서 노곤노곤해지고 늘어지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릴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 질감을 바꿔줍니다. 탈색을 하게 되면 모발이 다 다공성이 되고 안에 단백질도 다 빠져나가고 정말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트리트먼트 좋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 안을 채워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리트먼트 개념으로는 모발을 케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색한 모발의 트리트먼트 개념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질감을 바꿔줘야 돼요. 어떤 좋은 성분을 채워 넣어서 머리를 회복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모발의 질감을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질감을 바꿔주는 역할을 이 본드픽스가 굉장히 잘해줘요. 본드픽스를 사용하고 마무리로 이 본드 세럼까지 같이 써주면 탈색해서 노곤노곤한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질감이 좀 신기하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색한 머리는 거의 필수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쓰는 탈색약 제품들, 뭐 탈염 제품, 그리고 그걸 쓰는 이유, 그리고 뭐 그 보조제들, 그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품들은 대부분 제 셀렉샵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